고점을 높인 뒤 일주일 넘게 횡보했던 구간 95.7K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비트코인이 95.7K를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깊은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이틀 전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단기 관점에서는 최근에 나왔던 고점인 95.7K를 돌파할 것으로 브리핑을 전달드렸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예상했던 대로 비트코인이 잘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당시에 반등 근거로 말씀을 드렸던 건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을 강하게 높인 뒤 횡보가 길어지고 있으며 길어진 횡보가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 박스권에서 시간봉상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해당 움직임은 매물대를 소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저는 적어도 최근 고점인 95.7K를 돌파하는 상승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95.7K를 돌파한 뒤에 이 움직임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95.7K를 돌파한 뒤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94.5K부터 올라왔던 채널의 하단을 깨러가는 그 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롱 포지션 매수 관점을 공유 드렸었죠. 실제로 저는 80K 초반부터 상승 관점을 말씀드리고 롱 포지션 진입까지 공유 드렸던 그 포지션은 10배 레버리지를 제외하고는 현재 플러스 20% 정도까지 수익금까지 올라왔습니다. 비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홀딩하고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이더리움부터 매수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앞으로 조정을 보는 건지 그 근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보시는 브리핑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관점 공유방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영상 외적으로도 브리핑이 필요한 부분 혹은 실제로 제가 진입하는 포지션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브리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남겨드렸으니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입장하셔서 늦지 않게 브리핑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셔도 되는 공간이니 부담 없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황 분석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횡보하면서 제가 결국은 횡보하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분석했었던 그 이유는 박스권 횡보에서 거래량이 감소했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횡보한다라는 건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횡보하는 건 결국 그 힘을 응축한다라는 건데 응축됐던 그 힘이 상방으로 돌파되면서 감소했던 이 거래량 추세를 상방으로 돌파하는 몽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사실 현재는 그 거래량의 수치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장 심리가 상방으로 크게 분출되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박스권 상단을 얼마나 여기서 시간을 끌어줄지 혹은 이후에 한 번 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될지 조심해야 될 건 또 무엇인지를 다뤄드릴 겁니다. 첫 번째 채널 중단에서의 저항 발생입니다. 비트코인은 95.7K를 돌파할 시에는 볼 수 있는 다음 저항대로는 채널의 중단 라인인 96에서 97K 부근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어제 상승해서 채널의 중단부에서 저항받는 형태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단 라인 위로 캔들을 올리는 모습이 중요하며 현재 구간에서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는다면 비트코인은 채널의 하단부까지도 그 하락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시한봉에서 연속적인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어제 올린 고점에서 비트코인은 내시한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두 차례 연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결국 고점을 꾸역꾸역 계속해서 올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매수 강도라고도 부르는 이 RSI 지수가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높아진 이 가격에서 그 가격에 맞는 매수가 붙지 않고 가격이 높아질수록 매수세가 점점 낮아지는 형태가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락으로 반전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91.6에서 92.7K 부근에 형성된 CME 갭입니다. 과거부터 비트코인은 CME 갭을 대부분 메꾸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형성된 이 CME 갭은 91.6에서 92.7K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CME 갭은 역시 메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갭을 인식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CME 갭은 기술적 분석과 시장 심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갭이 메워지기까지의 그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OMC에 대한 실망 매물 가능성입니다. 국내 시간으로 5월 8일 다음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GDP는 역성장을 보이며 관세라는 불안감에 경기 침체라는 우려가 시장에 불기 시작했고, 경기가 불안하니 미국 재무장관도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파월은 이전부터 트럼프의 이딴 압박에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죠.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지 2019년도 말부터 오늘까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 이 물가를 다시 또 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풀어버린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월도 현재는 쉽사리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결정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5월 FOMC 역시도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번 5월달 금리 결정에 대해서 CME그룹의 페드 와치를 보시게 되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95%로 거의 확정적으로 시장은 금리 동결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이때가 92%였던 것에 비해서 오히려 최근 지표 발표에도 가능성이 좀 더 상승한 상황에 있죠. 이번 역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파월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는 결국 실망 매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재무장관까지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이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진행될 이 5월달은 금리 동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면 이미 95.75K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하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얼마나 버텨줄지에 대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채널의 중단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최대한 빠르게 낮아졌던 거래량을 다시 반전시키는 거래량이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는 강세가 한 번은 나와줘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현재처럼 움직여준다면 내시한봉에서도 더블 다이버전스, 채널 중단에서의 저항, CME 갭을 통해서 결국 현재 구간에서 95.75K를 다시 하방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구간을 이탈했을 시에는 채널의 하단부까지,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결국은 새로운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조정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95.75K가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차트를 보고 있고, 추가로 변동되는 사항,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려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고정 댓글에 있는 비트행스 관전 공유방에 가장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